자, 다음은 무슨 내용이냐? 드리트리 멘델레프. 드리트리 멘델레프. 주기율을 만든 사람이죠. 그죠? 문제가 뭐가 있나 봤더니 1문단에서는 단어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풀고 가야겠죠. 단어. 음.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뭐예요? 깨는 거죠. 그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 장벽에 부딪히죠. 그렇죠? 뭘 하든 장벽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치? 이제 편안한 삶은 갑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얘를 뚫고 지나갑니다. 깨부시고 통과하는 거죠. 이럴 때 뭐가 일어나? 발전이라는 건 항상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진화, 발전, 이런 과정들은. 그래서 브레이크 스루 하면은 형용사로 쓰이면 획기적인이란 뜻이야. 획기적인. 명사로 쓰이면, 지금 명사로 쓰였죠? 획기적인 또는 비약적인 발전이란 뜻이죠. 자, 뭔가 뚫고 지나간 겁니다. 뭐 정답이 여기서는 뭐 D번뿐이 없겠네요. 그죠? 미스테이크, 실수 아니죠. 오디얼, 실현 아니죠. 실험도 아니고 발견이죠. 음. 그러니까 브레이크 스루라는 거는 여기 통과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make a break through 이렇게 나왔을 거야. 본문에 이렇게 쓰면 콜로케이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다. 큰 발전을 이루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거야. 됐죠? 돌파구를 마련하다. 그러니까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발견하다의 동의어로 아마 D번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럼 1번 단은 이제 단어 문제뿐이 없으니까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드리트리 멘델레프는요, 러시아 화학자고요. 그리고 발명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여기 썼어요. 그치? 그래서 chemistry이면서 발명가다 이렇게 쓴 거예요. 관사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어를 쓸 거야. 그럼 두 명이잖아요. 그죠? 케미스트리 한 명, 발명가 한 명. 그러면 앞에도 두 명이 나와야 되는데 두 명이 안 나왔죠. 그래서 관사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uninventor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내는 유형이에요. 자, 태어난 1834년에 태어난. 자, 그는요. 이제 그를 대명사로 썼다는 얘기는 핵심어가 멘델레프라는 얘기죠. 자, 그는 become 잘 알려졌어요. 1867년에 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네요. 뭘 썼대요? 화학 텍스트북, 교과서를 쓴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화학 교과서를 쓴 것 때문에. A는 is known, 알려져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야? A는 알려져 있는 거죠. 뭐로써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에 for를 쓸 거냐, as를 쓸 거냐도 시험 문제 잘 내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얘랑 틀리면 for를 씁니다. for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업적이 나와야 돼요. 뭐 때문에 알려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뭐 나불, 소설로. 탐은 그의 소설로 유명해진 거야. 탐하고 소설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포를 써야 돼요. 자, 다음에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로써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나블리스트 이렇게 쓸게요. 소설가로서 알려진 거죠. 그러면 탐은 소설가죠. 같으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as를 쓸 거냐, for를 쓸 거냐. 그치? as 쓰면 안 돼요. 자, 화학 교과서를 썼는데 그게 무슨 교과서냐? PP, 뭐라고 불리우는 교과서냐? 프린서플, 원리, 화학의 원리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 때문에 유명해졌대요. 자, 다음에 while he was working 일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썼어요. on work인데 on은 뭐야? 접촉과 계속이죠. 접촉과 계속. 그러니까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정말 열심히 일할 때 work on을 씁니다. 자, 뭐 하는 동안?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빵꾸를 뚫어 놓습니다. 빵꾸를 뚫어 놓고 1번 워크, 2번 워크드, 3번 뭐 헤드워크, 4번 워킹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네요. 맞죠? 앞에 while은 다 붙이고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지워볼게요. while 다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while. 자,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도 있어야 돼. 그래서 work 동사 썼죠. 근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요. 틀렸습니다. 자, 동사가 있네요. 그죠? 대과거. 주어가 없네요. 틀렸네요. 자, worked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두 개야. 두 개야. while 다음에 worked를 쓸 거냐. while 다음에 working을 쓸 거냐야. worked가 동사가 아니면 pp겠죠. 과거 분사겠죠. 그럼 주어 비동사 생략된 거야. working이 동사가 아니잖아요. 현재 분사겠죠. 또 주어 비동사 생략된 거야.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맨델레프죠. 그쵸? 그가 워크 당해요. 워킹, 워크 해요. 능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ng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 여기에다가 빈칸 뚫어 놓고 문법적으로 적합한 걸 골라라.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자, 텍스트북을 작성하는 동안, 집필하는 동안 he, was가 생략이 돼 있고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됩니다. 그러나 뭐 문제점이 생기나? 일하는 동안 얘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대. 돌파구를 마련했대요. 뭐 하면서? 수반하면서. 뭐를? 분류를. 어떤 분류? 화학 원소의 분류를 수반하는. 그런데 그 화학 원소는 뭐예요? 돕는 거죠. 뭘 도와요? help 다음에 to가 생략되어 있고 동사 원형 쓰고 있죠. 바꾸는 걸 도왔대요. 분야를. 화학 분야를 바꾸는 걸 도울 수 있는 자, 시험 문제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자, 뭐가 도왔어? 바꾸는 걸. 화학 분야를 바꾸는 걸 도운 건 돌파구가 도운 거예요? 아니면은 분류가 도운 거예요? 요소가 도운 거예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3번은 아니죠. 그럼 1번일까? 2번이야? 돌파구가 도왔을까? 이 화학을 분류한 것이 도운 거죠. 이 분류가. 돌파구가 뭘 도와요?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왜? 학교에서는 뭐라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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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그쵸. 자, 돌파구가 도울 수도 있죠. 획기적인 발전이 도울 수도 있죠. 분류가 도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뎃을 얘한테 받으면 여기 걸려야 돼, 대신. 됐죠? 뎃이 원래 여기 걸려야 된단 말이야. 쓸 때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화학을 분류한 것이 화학 분야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영원히 forever.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브레이크 스루가 디스커버리라고 문제에서는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또 다르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쵸? 어드밴스라고 쓰고요. 아니면은 디벨로프먼트도 괜찮아요. 프로그레스도 괜찮습니다. 스텝 포워드도 괜찮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돌파구를 마련해서 그러한 돌파구가 화학 분야를 바꿨어요.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죠. 근데 대시 가리키는 것은 화학 분류법이 화학 분야를 바꾼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에 이 문단에 문제가 뭐가 있나 보니까 재진술 문제가 있고 대명사 문제가 있네요. 맞나요? 음. 자, 그럼 이 문단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863년.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나왔네요. 우리가 시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얘가 현재야. 얘가 과거야. 얘가 대과거야. 자, 과거 전의 일이,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 현재 완료 쓰죠. have pp 쓰죠.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 과거 완료 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by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어. 여기는 1863년까지. 그러면 뭐예요?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죠. 맞습니까? 과거, 언제 시작을 했는지 이 시작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 전의 일이 과거에 어떤지 뭐 써야 돼요? 과거 완료 써야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시제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by 다음에 과거 시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 by 다음에 과거 시점이라고 쓰고요.
화살표 연결해서 형광펜 칠하세요. 이렇게. 자, 이때까지는 과학자들이 56개의 원소를 발견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어는 뭐야? 원소죠. 그리고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고 있다야. 발견 중에 있는 거죠. 거의 해마다, 거의 해마다 새로운 원소, 이때 원은 원소고요. 원소가 해마다 발견되고 있대요. 그러나 그들은 앞에 뭐 따지지 마세요. 핵심어가 뭐야? 원소죠. 맞아요? 원소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발견하는 주체니까 여기서는 과학자겠죠. 과학자들이 어떤 패턴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패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원소죠. 어레인지, 배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패턴은 또 잘 몰랐다.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지는 몰랐다는 거네요. 논리적인 순서로.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그 발견된 원소를 배열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패턴을 못 찾았다 이거야. 자, 요렇게 하고 시점 대조라고 쓰세요. 자,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점. 못 찾았다면서 어떻게 배열할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시점을 구분했다는 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화학자, 뭐라고 이름 붙여진 존 뉴렌즈라고. 이 사람이요, 인트라듀스, 소개하다, 도입하다,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소개하다, 도입하다 조금 이상하죠? 풋포워드 정도 내놓았다. 그의 이게 뭐예요? 옥타브 법칙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았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풋포워드, 뭐 제기하다 요 정도로 약간 의역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옥타브 법칙은 뭐냐? 데비아를 제한하는 거예요. 원소들이 배열될 수 있다는 얘기야. 뭐로? into 테이블로. 표라고 하면 되겠죠. 표로 정렬이 될 수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여. 자, 여기에 근거하여라고 했어. 이 근거한다는 얘기는 뭐야? 로지컬이겠죠. 그죠? 논리적인 순서로. 자, 그게 뭐냐면 그들의 원자 무게. 오, 원자 무게, 원자량이라고 할게요. 원자량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인 배열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다른 과학자들은 어디에 있는 그 시기에 다른 과학자들은 그러나 오버틀리, 자, 이거 중요해요. 오버틀리, 오버트, 오버트. 여러분들 오바이트 알아요? 그죠? 뒤지게 처먹은 걸 오바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으악 이게 오바이트죠? 내가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으악 하면 되죠? 그럼 내가 뭐 먹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오버트 하면은 명백한이란 뜻이야. 명백한, 공공연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openly, clearly, obviously,
그리고 뭐 어렵게 내면은 이거 나올 수 있어. 패턴틀리. 이거 나올 수 있어요. 패턴트가 뭐예요? 특허죠. 특허가 뭐예요? 이거는 너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명백히 밝히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틀리 이런 단어들 좀 기억을 하고요. 그러나 그 시기에 살았던 다른 과학자들은 공공연히 명백히 크리티컬 오브 동그라미 치고 무엇에 대해 비판하는 이란 뜻이야. 뉴렌즈의 생각에 비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의를 제기했다는 얘기네. 챌린지했다는 얘기예요.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래서 뉴렌즈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쵸? 일반적으로 자, 비판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하겠죠. 화살표 연결하세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대부분의 과학자가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겠죠. 음. 자, 이런 것들은 단어 선택 문제로 나와요. 리젝트 할 거냐, 어셉트 할 거냐. 그치? 거절하다. 거절하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어요? 뭐 reject도 있지만 refuse. 다음에 turn down. 과거니까 과거 시제로 쓴 거야. 반대말이 accept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자, 요까지 필기했죠? 지워볼게요. 못 썼어? 자, 여기에다가 빈칸을 주고요. disapproved를 쓸까요? 아니면은 approved를 쓸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단어 선택 문제. 그럼 approve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승인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는 느낌이고 disapprove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disapproved 이런 것들도 이제 단어 시험 문제 내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푼다는 거죠. 음. 자,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뭐예요? 거절을 했고 비판을 했고 거절을 했다. 지금 이 문제가 재진술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이제 다 단어 바꿔 쓰기 문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크리티컬 하고 그리고 리젝트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읽어볼게요. 뉴렌즈가 거절한 건 아니죠. 다른 과학자의 생각을 거절한 게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이 뉴렌즈의 생각을 거절한 거죠. 맞죠?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은 뭐야? 다른 과학자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 완꺼죠? 완꺼. 지금 주어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A와 B를 거꾸로 쓰고 있어요. 그쵸? 틀렸고요. 둘이 사겨? 뭐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렌즈의 생각은 빨리 잊혀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critical reject 나와야 돼요. 비록 다른 과학자들은 뉴렌즈의 생각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여겨졌다. 잘못됐다고. 옳으냐, 그르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뭐 때문에 그들은 뉴렌즈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가 한마디로 disapproved 이렇게 써야 돼요. 똑같이 안 내요. 다 단어 바꿔서 냅니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거절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자, 단어 정말 많이 외워야 된다. 선생님 써준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문단 아직 남았나? 많이 남았네.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주인공이 영화에서 죽지는 않잖아. 그 다시 어떻게 살아나야겠네요. 그죠? 자, 5년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건 바뀌었다는 얘기야.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맨델레프가 출판했어요. 책을 그 자신의 주기율표로 주기율표를 출간했습니다. 뉴렌즈처럼 그도 맨델레프도 해열했어요. 원소를. 처럼이라고 했잖아. 그럼 무엇에 의해서 원소를 배열했을까? 그죠? 원자량이 나와야겠죠. 그들이 원자량으로 이게 공통점이라고 쓰세요. 공통점. 그러나 자, 지금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 차이점이 나와야 됩니다. 맨델레프는 피겨 아웃 같은 말 메이크 아웃 같은 말 언더스탠드 이해하다죠. 이해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find, 알아내다, find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것은 그냥 found 이렇게 나오면 얘 정답 쓰면 돼요. 알았죠? 데디아를 알아냈다. 굳이 왜 여기를 과거 완료를 썼을까? 대과거를. 이유가 없는데. 알아냈더, 이해했더랬었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이해했더랬었지. 그러나 왜 이거를 이렇게 썼을까? 주절에 대과거를 쓴 것은 과거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랜덤여프가 과거에 실패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 같은 걸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읽어봐야지. 이제 왜 대과거를 썼는지 이제 읽어봐야겠죠. 그랬더랬었지. 그러나 이랬었다. 그래서 대과거와 과거와의 시점 대조를 보일 때 주절에 대과거를 쓰거든요. 더 읽어볼게요. 맨델레프는 데디아를 알아버렸었지. 이렇게 읽는 거야. 자, 프라퍼티, 고유한 특성이죠. 원소의 고유한 특성이 영향을 받는다. 원자량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걸 이해했더랬었지. 그래서 그는 뭐 할 수 있었어? 배열할 수 있었어요. 원자를. 그룹으로. 어떤 그룹?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지금 원자량으로 구분을 한 건, 배열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야? 원자량이 에 의해서 원자의 특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얜 안 거야. 그래서 원자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원자를 배열했다는 거. 그치? 물론 원자량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원자량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과도 이 배열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미세하게나마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들끼리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할 수 있었다 이거야. 됐죠? 왜 아직도 궁금하네요.
대과거를 썼다는 건 과거와의 시점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건 아니야. 그쵸?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또 대과거를 썼다는 건 과거보다 확실히 뒤에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입장에서는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은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물음표. 왜 이렇게 썼냐? 음. 근데 원자의 특성이 원자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이해했더랬었지. 그래서 그는 어? 그냥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 그룹으로 원자를 배열했어. 뭐 그냥 편안하게 읽읍시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산문단 보니까 단어 두 개가 얼핏 보이네요. 자, 보자. 자, 풀러 결점이죠. 풀러 결점. 근데 여기 이제 풀러드 ed가 붙어갖고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결점이 있는, 결함이 있는, 흠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면 faulty, 뭐 defective. 됐죠?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 하면 mistake 또는 fault 또는 weakness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플러드야. 자, brilliant. 이거 훌륭한 거예요. 빛나는, 훌륭한, 눈부신, 멋진. imperfect. 정답 B번이네요. 불완전한. 그치?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결함이 있는. unoriginal은 독창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창성이 없으니까 모방의, 원래 것이 아닌 이런 뜻도 있고요. complicated는 복잡한 거야. 얘랑 이상하게 같은 말이 컴플렉스죠. 얘도 복잡한인데 얘는 체계가 있는 거야. 우리 몸은 복잡하다 할 땐 컴플렉스를 써야 돼. 하율이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러면 컴플리케이티드를 써야 되는 거야. 알았죠? 얘는 마이너스로 복잡한 거고 얘는 플러스로 복잡한 거예요. 다음에 6번에 갈륨을 왜 언급했냐. 이건 또 읽어봐야겠네요. 아이고. 자, 멘델리프의 피니시드 테이블, 피니시드, 완성된 주기율표는 가졌어요. 몇몇 비어있는 공간을 가졌다. it은 테이블이죠. 그 주기율표에 몇 군데 빈칸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얘는 어, 원자량에 의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저기 뭐야 뉴렌저의 공통점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그룹을 원자량이 원자량이 어디 있어? 원소의 특성이 원자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원소를 배열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배열하는 와중에 빈 자리들이 있다 이거야. 자, 썸이 사람으로 쓰였네요. 그러면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이렇게 읽어야 돼.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C,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야. this, 이것을.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 비어있는 공간을 that, 이하라는 표시로 여겼다. 어떤 표시야?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 주기율표가 불완전하다. 이거 빈칸으로도 풀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맨델레프는요, 깨달았다. that 이하를 깨달았다. 그 공간은 의미했다. that 이하를.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어떤 요소? not yet,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요소들이 자리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배열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 지도 일부러 비워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특성에 맞게 그룹을 해서 원자량에 근거해서 같은 특성을 있는 것끼리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배열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 새끼 틀렸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야. 발견될 거야. 됐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얘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한 30만 년 후면 누군가가 발견하겠죠.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너가 어떤 이론을 세웠어. 2 더하기 3은 4다. 그럼 남들이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런데 입 닥치고 있어. 왜 산지 아직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대가리가 안 돼서 그래. 언젠가는 2 더하기 3이 4라는 거 알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글을 쓸 땐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발견된 게 나와야죠. 그치? 그래서 서포팅을 해줘야겠죠. 자, 그의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예측할 수 있었다. 원자 무게를 예측할 수 있었고 특성을 이러한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1, 2 비워놨단 말이야. 다음에 4, 5 비워놓고 7이야. 그치? 그럼 예측할 수 있겠죠. 그치? 아, 여기는 3이라는 게 들어가면 돼. 그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Not long after, 오래지 않아. Not long after, 오래지 않아. 뭐, 곧 순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before long을 써도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before long을 쓸까요? long before를 쓸까요? 그치?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before long 써야 돼. 머지않아 곧 1875년에 첫 번째 원소 맨델리프의 미싱! 무조건 미싱이야. 잃어버린, 빠진, 행방불명의 원소. 이런 거,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내요. 미스드 쓸 거냐, 미싱 쓸 거냐. 무조건 미싱이야. 미싱. 우리 문법 시간에 많이 했죠. 맨델레프, 이렇게 빠져있는 원소의 첫 번째 원소. 얘가 발견됐대요. 우리 원소 기호로 GA라고 쓰죠? 그쵸? 갈륨. 자, 그럼 얘를 왜 언급했을까요? 얘는 미싱
엘리먼트고 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고 그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겠죠. 그치? 그런데 이걸 발견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저자는 벨륨을 왜 언급했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멘델로프의 예측이 맞았다. 맞죠? 어, 정답 A번. 그러니까 얘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원소가 있다. 그래갖고 첫 번째 발견한 게 갈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A고 제한하기 위해서 원소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발견되고 있다. 아니죠. 지지하기 위해서 대디아라는 생각을 주기율표는 대선이 필요하다. 자, 제공하기 위해서 원소의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원소? 어떤 원소? 피어 있는 원소죠. 그치? 그 말이 나오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원자 번호가 없는 원소. 그치? 그 말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치? 어. 자, 다음에 갑시다. 다 읽고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발견이 두 가지 원소 더 발견, 두 개 원소를 더 발견한 것이 뒤따랐다. 그러니까 갈륨 이후에 두 원소를 더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요. 데디아를 확인합니다. 맨델러프의 테이블이 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얘 나와야죠. accurate.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right 쓸 거냐, wrong 쓸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right 쓸 거냐, wrong 쓸 거냐. 이렇게 단어 선택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하나는 뭐야? wrong. 하나는 right.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 이후에 1913년에 영국의 화학자가 다시 배열했어요. 맨델레프의 주기율 표를 어떻게? 원자 번호에 의해서. 그전에는 뭐로 했죠? 원자량이죠. 그래서 뭐라기보다는 원자 무게라기보다는 원자량에 의해서 원자량이라기보다는 원자 번호. 이 번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속성과 관련이 있나? 읽어볼게요. 근데 그건 야기시켰습니다. 인과관계죠. 뭐를? 만들어낸 것을. 야기시켰다라는 얘기는 뭐야? 만들어냈다는 거죠. 현대 주기율표를 원소에 대한 그러니까 원소에 대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맨델레프다. 맞아요? 어, 아니죠. 누가 만들었어? 영국의 화학자야. 이름은 얘기 안 했네. 비록 맨델레프가 종종 여겨지지만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여겨지지만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남자니까 그럼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서 암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하지석이가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이렇게 고치면 되죠. 하고 뭔가를 뭘 만든 거야? make a break through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이야, 멘델레프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못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자꾸 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좀 더 발전이 됐겠죠. 자, 그러면 하지석이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야? 핸델이야?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붙여진 거야. 아버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 올도절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절을 강조하는 거고요. 바흐래요, 바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should, 뭐뭐 하지 마라.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잊지 마라. that 이하를 잊지 마라. 자, take 다음에 take effort, 노력하다죠. 많은 화학자들이 노력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완성된 것은 멘델레프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제문부터 보고 갈게요. 이 글의 주제는 멘델레프가 증명했다. 원소들이 배열될 수 있다고 원자량에 의해서 이 얘기만 한 건 아니죠. 멘델레프의 업적, 작업은 이끌었다. 화학 분야의 창조를 이끌었다. 19세기에. 이게 주제는 아니죠. 멘델레프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 발달에. 주기율표의 발달에. 맞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B번은 왜 틀렸어요? 멘델레프가 열심히 일했잖아. 그래서 화학 분야의 어떤 창의성을 이끌어냈잖아. 화분을 만든 게 아니죠. 화학 분야를 만들어낸 거, 그쵸? 화학 분야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근데 잘못 읽을 수도 있죠. 보면 안 되죠. 그쵸? 잘못 읽으면 안 되는데 너는 잘못 읽을 거야. 그치? 그럼 뭐가 없어? 핵심어가 없잖아요. 핵심어가 뭐야? 주기율표잖아. 핵심어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A번 핵심어가 없네요. 핵심어 누락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D는 핵심어가 있어요. 볼게요. 멘델레프는 발견했어요. 몇몇 화학 원소를 주기율표를 완성한 건 아니야. 그쵸? 완성한 건 아니야. 그 비어있는 몇 개 중에서 그냥 한 두세 개 찾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멘델로프는 원래 뭐 때문에 유명하냐? 원래 비, 노음포 무엇 때문에 유명한 거야? B죠. 책 쓴 것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렇죠. A번 보세요. 옥타브의 법칙은 영국의 화학자 뉴렌즈가 발견한 거고, 자,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연구라고 할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비판한 건 아니죠.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화학 원소를 발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죠. 자, 다음 8번. 이 주인공은 주인공에 대한 저자의 의견은 뭐냐? 주인공에 대해서 저자가 한 말이 있나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저자의 의견이 들어가긴 했죠. 그의 버전은 주기율표겠죠. 주기율표에 대한 그의 버전이 훨씬 더 좋다. 오늘날 사용된 버전보다 훨씬 더 좋다. 뭐 비교한 적 없어요. 그의 작업은 틀렸어. 왜? 그것이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율표가 원자번호로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가 탄생은 하지만은 그치? 이거로 배열되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때 incorrect가 imperfect가 되겠죠. 자, 그는 위대한 과학자예요. 화학 분야에서 19세기에. 맞아. 아버지잖아요. 그치? 그는 위대한, 위대한 천재다. 그치?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쓰면 내가 조금 어떻게 봐줄 것 같은데, 그치? 원어부터 복수명사로 안 썼어요. 자, 19세기에. 몰라요. 저자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화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가장 위대하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음악의 아버지가 뭐, 바흐? 야, 바흐가 가장 위대한 음악가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답 뭐 하나 남았으니까 D겠네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너무 지나친 칭찬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주기율표에 대한. 야, 이 문제를 뭐 이따위로 냈냐,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최악의 답이네요. 그죠? 최악의 답이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 위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공적도 인정해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D번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